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동영상에 이어서 조금 더 발전 심화시키는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시는 폴 엘리아르라고 하는 불란서 시인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러시아 시인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부인이 러시아 여자고 이 부인이 아주 또 얼마나 근사하고 훌륭한지 달리라고 하는 초현실 화가, 초현실주의의 화가하고 또 연문을 뿌리면서 이 폴 엘리아르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시인과 화가의 가슴을 불지를 수 있는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사뭇 재미있는데요. 이 폴 엘리아르는 여러분이 아시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런 것에 카피 같은 그런 것들의 원시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유는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동영상에 보면 모든 거에 다 I miss you로 적어놨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나는 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인 이유도 바로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유라고 하는 이 폴 엘리아르의 그 불란서 시인의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저항 시인이기도 하고 레지스탕스 활동도 하고 그랬던 시인인데요. 나의 학습 노트에 나의 책상과 나무 위에 모래 위에 눈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내가 읽은 모든 책장 위에 모든 백지 위에 돌과 피와 종이와 재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그랬습니다. 이 자유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인의 이름은 갈라라고 하는데 마지막을 이 자유가 아니라 갈라다 이렇게 쓰려다가 바꾼 거다 할 정도로 그 사랑이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이 서로 섞이게 되는 그런 시기도 한데요. 이어서 보시죠. 이건 물론 번역시입니다. 황금빛 조상 위에 병사들의 총칼 위에 제왕들의 왕관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밀림과 사막 위에 새둥어리 위에 금작화 나무 위에 내 어린 시절 메아리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소리 위에도 쓴다라는 식이죠. 밤의 경이 위에 일상의 흰 빵 위에 약혼 시절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나의 하늘빛 옷자락에 태양이 녹슬은 연못위에 태양이 녹슬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달빛이 싱싱한 호수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들판 위에 지평선 위에 새들의 날개 위에 그리고 그늘진 풍차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모조리 다 쓰죠. 나는 너의 이름을. 새벽의 입김 위에 바다 위에 배 위에 미친 듯한 산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구름의 거품 위에 폭풍의 땀방울 위에 굵고 멋없는 빗방울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반짝이는 모든 것 위에 여러 빛깔의 종들 위에 구체적인 진실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살포시 깨어난 오솔길 위에 곧게 뻗어나간 큰 길 위에 넘치는 광장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불 켜진 램프 위에 불 꺼진 램프 위에 모여 앉은 나의 가족들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놀라운 소식이 담긴 창가에 긴장된 입술 위에 침묵을 초월한 곳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파괴된 내 안식처 위에 무너진 내 등대불 위에 내 권태의 벽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회복된 건강 위에 사라진 위험 위에 회상 없는 희망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그 한마디 말의 힘으로 나는 내 일생을 다시 시작한다. 나는 태어났다. 너를 알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자유여.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자유여 여기에 바로 그 사랑하는 자기의 여인, 그러나 나중에 달리라고 하는 초현실주의 화가의 연인이 되고만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 이름을 여기에 이제 적어놓을까 하다가 자유라고 바꿨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랑과 자유, 삶이 서로 연관된다는 이제 그러한 사례인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슬픈 그런 사랑의 엘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보니까 마침 이 사람이 직접 낭송한 그 불어 발음의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어를 아시는 분들은 즐기시고 불어를 모르는 저는 아까 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굳이 다 떠올리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들도 나는 어디 했을까를 떠올리시면서 저게 그렇게 그런 말 하는 걸 거야 하고 다시 시를 선생님들의 버전으로 창작을 해보십시오. 외국어니까 머릿속에서 나는 어디에 쓸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Sur mes cahiers d'écolier, sur mon pupitre et les arbres, sur le sable, sur la neige, j'écris ton nom. Sur toutes les pages lues, sur toutes les pages blanches, pierre, sang, papier ou cendre, j'écris ton nom. Sur les images dorées, sur les armes des guerriers, sur la couronne des rois, j'écris ton nom. Sur la jungle et le désert, sur les nids, sur les genêts, sur les peaux de mon enfance, j'écris ton nom. Sur les merveilles des nuits, sur le pain blanc des journées, sur les saisons fiancées, j'écris ton nom. Sur tous mes chiffons d'azur, sur l'étang, soleil moisi, sur le lac, lune vivante, j'écris ton nom. Sur les champs, sur l'horizon, sur les ailes des oiseaux et sur le moulin des ombres, j'écris ton nom. Sur chaque bouffée d'aurore, sur la mer, sur les bateaux, sur la montagne démente, j'écris ton nom. Sur la mousse des nuages, sur les sueurs de l'orage, sur la pluie épaisse et fade, j'écris ton nom. Sur les formes scintillantes, sur les cloches des couleurs, sur la vérité physique, j'écris ton nom. Sur les sentiers éveillés, sur les routes déployées, sur les places qui débordent, j'écris ton nom. Sur la lampe qui s'allume, sur la lampe qui s'éteint, sur mes maisons réunies, j'écris ton nom. Sur le fruit coupé en deux du miroir et de ma chambre, sur mon lit coquille vide, j'écris ton nom. Sur mon chien gourmand et tendre, sur ses oreilles dressées, sur sa patte maladroite, j'écris ton nom. Sur le tremplin de ma porte, sur les objets familiers, sur le flot du feu béni, j'écris ton nom. Sur toute chair accordée, sur le front de mes amis, sur chaque main qui se tend, j'écris ton nom. Sur la vitre des surprises, sur les lèvres attentives, bien au-dessus du silence, j'écris ton nom. Sur mes refuges détruits, sur mes phares écroulés, sur les murs de mon ennui, j'écris ton nom. Sur l'absence sans désir, sur la solitude nue, sur les marches de la mort, j'écris ton nom. Sur la santé revenue, sur le risque disparu, sur l'espoir sans souvenir, j'écris ton nom. Et par le pouvoir d'un mot, je recommence ma vie. Je suis né pour te connaître, pour te nommer liberté. 자, 자유라는 그런 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시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데 계속 단순하고 끝은 계속 이제 나는 쓴다 너의 이름을 하는 식으로 계속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기도 하고 일정한 그러면서 계속 나열되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층되죠.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높아지고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힘 있는 시가 되고 또 평이하면서도 사람들의 가슴을 뒤흔드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도 바로 앞시에 대한 앞시를 영향을 받은 시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저항 시인이었던 김재하 시인이 타는 목마름으로란 한때는 이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지됐죠. 이걸 불온하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민주주의 얘기하면 불온한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이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이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던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난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 시가 바로 앞에 뽀르렐리의 자유에서 나왔던 시고, 사랑과 자유의 삶의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지금 소개를 드렸고요. 결국 여러분의 시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책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인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시한 것들이죠. 다시 이제 본격적인 팔레트 작성에 대한 얘기로 가자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페이스북으로 보시면 되죠. 김은영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겁니다. 팔레트. 오이도를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셨는데 아직 동그라미를 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동그라미는 삼강째인가 제가 한번 살짝 이 부분을 스쳐간 적이 있는데, 다 적어 놓으신 다음에 자기가 쓰고 싶은 것들만 동그라미 쳐 놓으시면 돼요. 굳이 이걸 동그라미를 다 이렇게 쳐 놓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산만하고 어지러우니까 쭉 생각나는 대로 쭉쭉 쓰시되, 굳이 동그라미를 다 할 필요 없다, 나중에 동그라미 칠 거다는 걸 팔레트 사용의 현실 방법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생각의 흐름이 나오죠. 오이도 방문객 입장에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예, 좋습니다. 이렇게 대조로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대등한 방법이거든요. 연결해서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것, 오이도에 방문한 사람이 오이도에 방문객들이 있다.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 이런 식의 발상들은 여러 것이 나옵니다. 한국 영화에는 누가 나오는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로 두 가지로 나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이 세상을 둘로 나눠보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흑백 논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매우 편안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태극기에 음과 양이 있듯이 이 음과 양을 놓고 우리가 흑백 논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태극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양자가 순환되는 어떤 철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흑백의 논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흑백이 있지만 그 흑백이 어울려가지고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자칫 흑백 논리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로 빠질 위험도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떤 때는 흑백 논리로 비난받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아주 편안하게, 기호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이 세상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거든요. 컴퓨터도 이진 논리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로 보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것의 한계와 장점을 살려서 본다면 좋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 세상을 둘로 나눠보려면 그거는 이분법적 논리라고 해서 비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방문객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다. 좋아하는 것은 볼거리가 있고, 여기 뭐라고 쓰셨죠? 예? 즐길거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다 나누어서 지금 표현하신 거죠. 구별해서. 근데 볼거리 중에서도 즐길거리를 이 안에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김은영 선생님 지금 생각으로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나누는 겁니다. 이때 즐길거리는 볼거리에 속해 있는 즐길거리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산책로 걷기라든지, 또 뭐죠? 조개, 예? 조개의 껍질개기 체험. 여기는 체험을 위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눈으로 보는 것들 하나하나의 갯벌도 있는데 동시에 체험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갯벌을 볼거리 안에다가 적어놨잖아요. 볼거리 안에 갯벌을 넣으셨는데 즐길거리에 갯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에 말씀드렸던 대장금, 이영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이걸 다시 재편할 것인가. 볼거리 안에
즐길 거리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즐길 거리 안에 볼 거리를 넣고 또는 뭐 같이 무슨 걷기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고민을 그러면 어떡하냐 나 혼자 우선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데 가끔 보면은 이 시간을 갖다 오래 쓰는 거가 굉장히 아주 못 견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을 두고 오래 숙성을 시키면은 자연은 좋아지는데 자연적으로 좋아지는데 빨리 해결하고 싶다든지 또는 이걸 못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답을 갖다가 빨리 내고 싶은데 그 안 풀리는 것을 빨리 풀기 위해서 해답을 뒤에 이제 수학 문제 뒤에 해답을 보는 식으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한 문제를 갖고 끝까지 풀고 있죠. 근데 수학을 못하는 대다수의 싫어하는 사람들은 해답을 자꾸 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해답을 갖다 줄 수가 없죠. 이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직접 결정할 수는 없어도 다른 분들하고 상의해봐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 분야를 잘 아는 친구들하고 상의를 해보는 겁니다. 외국 책들에 보면 앞에 감사의 말씀이 붙어져 있죠. 감사의 말씀에 보면 무슨 대학의 누구 교수, 무슨 대학의 누구 교수, 무슨 대학의 무슨 교수가 이 책을 읽고 의견을 밝혀주셨다. 참 감사드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또래의 훌륭한 학자들한테 한번 스크린을 받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갖다 들어보는 겁니다. 초고를 보냈더니 이런 부분에서 좋은 조언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그게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쓴 책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전에 서로 의견들을 갖다가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문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서로 발전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쓰기만 해봐라. 내가 비판해 주지. 주가라 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저 사람의 원고를 제가 갖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은 좀 보완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약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자기 의사를 밝히면 같은 그룹 정도에 속해 있는 자기가 물어볼 정도의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도 물어도 도움이 될 때가 많은데 자기 그룹에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할 때는 훨씬 더 좋은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김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이도에 사는 주민들이거나 시흥시의 관광 관련해서 옆에 계신 서원희 선생님처럼 관광에 대해서 고민 많은 분들한테 계속 자문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에이 뭐 서원희 선생은 나보다 뒤에 근무해서 뭘 알긴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분야에서 어쨌든 관련되는 분을 해야 되고 잘 모셔야 되고 또 다른 지역의 관광 문화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이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영종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화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주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나눴을까? 그리고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 또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또 옆에 또 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오실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도 보는구나.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높아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쫙 올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차라리 쿠데타는 가능해도 학문의 경지에서 갑자기 쑥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경우에 정말 인류사에서 정말 손꼽히는 정도의 천재들이 있는 건데 그 천재들도 보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천재가 된 게 아니라 전 시대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흡수해 갖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문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서점에서 관련되는 책들을 찾아보세요. 책들을 찾아보신 다음에 그 책들의 차례를 보시면 됩니다. 책들의 차례요. 그 책들의 차례를 봐서 응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게 꼭 섬이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시실리 섬 같은 거라든지 저 그리스의 뭐죠? 그 포카리스에트 선전하는 섬? 네? 그 뭐죠?
산토리니다. 예, 산토리니고 거기 이아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그 왜 둥근 뭐 파란 지붕이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는가? 책이 없는데요.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어떻게 됐는가 찾아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선 먼저 이렇게 펼쳐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분이 펼칠 수 없는 김은영 선생님만의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이게 제일 오리지널리티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 거를 끼워드리지 않은 겁니다. 제가 실습하는 중간중간 옆 선생님한테 의견을 갖다 듣게 한 것도 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 거를 수입해 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 나는 오이도에서 100년을 살았어. 뭐 30년, 50년을 살았어. 암만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의 이런 호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 그 다음에 책, 인터넷, 책에 차례하고 인터넷의 메뉴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는가 참고해 보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생각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달랑 두 가지만 있는 것인지 또 뭐 음식 같은 거 먹을거리는 없는지 당장 눈에 띄죠. 지금 보면 먹을거리는 어디다 놓으셨죠, 선생님? 어디 주민요? 아, 이쪽으로 해서 넣으셨나? 예. 그러면 주민에서 먹을거리를 넣으셨는데 맛집? 맛집 어디죠? 여기요? 아, 여기요? 여기 상인 횟집. 예. 주민 상인 횟집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주민들 중에서 상인들 중에서도 횟집 상인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고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돼요. 오이도에는 방문객이 있다. 또 주민들도 있다. 그렇겠죠.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둘로 나뉘어가는 이런 식으로 주민 중에는 다시 상인이 있고 다시 횟집 상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건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펼쳐나가실 때 일단은 우선은 점점 구체화되는 것이고 지금 주민하고 방문객이 있고 여긴 사업은 지금 약간 생뚱맞죠. 사람을 중심으로 주민이 있고 방문객이 있다 했는데 그래도 쓰시라는 겁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주민과 방문객 이런 식으로 엮어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쓰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가운데 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주민에서 방문객으로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봤고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봤고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자연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팔레트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가다듬고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팔레트 사용법은 크게 세 가지만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 하는 거죠. 원형적으로 사고해라. 절대 가운데 이 주제 글감 제목은 놓치지 마라 하는 거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였죠? 끼리끼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줄서라고 했죠.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두 번째, 세 번째 요령으로 강조 드린 겁니다. 근데 그런 분류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평면에 놓고 막 한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 놓고 이렇게 했다가 놨다가 다음날 보면 이게 맞아 이게 주민하고 방문객은 이거 결국 사람으로 묶여질 수 있잖아 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야 주민 방문객은 그냥 따로 떼어놓자 이것도 또 따로 여러 가지 떼어놓자 꼭 주민 방문객을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을까? 묶을 필요 없다. 1부, 2부 한 다음에 이거는 부록으로 처리하자. 사업을 부록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1-1, 1-2로 처리하고 이걸 2로 처리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계속 가다듬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하나의 딱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팔레트니까 어디까지나 선생님들 쓰기 좋으시면 돼요. 세 가지 요령만 규칙만 염두에 두시면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하십시오. 지금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펼쳐 놓으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했죠.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생각나는 대로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쭉 묶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연결시켜도 되고. 팔레트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만의 팔레트 사용법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짧은 글이면 팔레트 완성하는데 또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아, 됐다 싶으면 그냥 그리세요. 됐다 싶으면. 아, 팔레트가 중요하댔어. 팔레트가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 됐다 싶으면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냥 놓고 그냥 써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세 가지 규칙하고 요거는 한 단락씩을 나눠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겠죠. 책이면은 1부, 2부, 3부, 1단원, 2단원, 3단원식으로 강화시켜 나오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자, 그냥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제목인가 봐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이건 일단 박소리 선생님 나오셔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뭔지. 한번. 아니, 요건 아침에 올려놨죠. 저녁인가요? 어젯밤에. 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나오셔서 한번 발표해 보세요. 왜 이런 식으로 펼쳐갔는가? 안녕하세요, 박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펼친 이유는요. 처음에는 여행을 다녀오고 여행에서 느낀 점들을 토대로 사람들한테 어떤 익숙한 것을 소중하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책을 쓰기에는 아직 여행을 많이 안 다녀온 것 같아서 어떤 일상에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일상으로 그 브레인스토밍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일상을 주제로 놓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게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이제 소중한 거, 그러니까 익숙한 거를 소중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위로라는 단어가 또 생각나서 위로로 펼쳐 나갔는데 위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여행, 사랑, 노래, 직장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병드 선생님이 제목을 써보라고 해가지고 그 위로랑 일상 그렇게 플러스해서 나온 게 그냥 그렇게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라는 뜻이 그냥 저냥 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너무 열정이 과도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열정이 그렇게 정말 지나치게 많지 않아도 나름대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여행, 사랑, 노래, 직장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 주제를 놓게 됐고 이것 자체도 너무 주제가 광범위해가지고 계속 펼쳐나가다 보니까 사랑에서는 뭐 이별, 첫사랑, 친구, 성수, 솔로,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것들을 쓴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뭐 직장 처음 다녔을 때 신기하다 이거랑 첫 직장에서의 기억들이랑 상사는 어땠고 동기들은 어땠고 그리고 요즘 애들끼리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월급에서도 이제 중요하니까 월급도 써보고 그래서 노래는 이제 제가 노래 듣고 노래 가사를 적어놓는 게 그 취미 중 하나인데 그 노래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일상적인 생활도 노래 하나가 들어가면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함도 생각해보고 노래 들으면서 힘냈던 기억 때문에 치유, 그다음에 노래는 주로 밤에 들으면은
또 다르게 들려서 밤도 넣고 또 이렇게 노래 들으면은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추억도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여행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행을 가면 솔직히 여행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편안하게 누렸던 당연한 것들이 그리워서 그리움도 써봤고 여행 가면 어떤 새로운 곳이니까 낯설다라는 느낌도 써봤고요. 그 다음에 또 여행 가면은 부모님한테서 벗어나 있어서 자유롭다고도 써보고 그 다음에 여행 가서 느낀 점이 저는 되게 어떤 생활력 같은 게 강해지더라고요. 막 물건 살 때도 깎게 되는 그런 게 있고 뭐 교통편 같은 것도 직접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써봤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더 붙이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도 한 몇 주 고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써볼까라고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그냥 마이크만 갖다 대도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참 잘해줬습니다. 우선 그냥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도입하게 된 이것을 떠올리게 된 계기가 너무 열정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렇게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런 것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우리 어떤 갈증 같은 것들이 있죠. 너무 빨리 이거만 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냥 되는 대로 산다. 뭐 장기하의 노래에도 뭐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도 있듯이 그래서 분명히 어떤 슬로우 템포로 사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좋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 이제 좀 더 열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저도 제가 무슨 다른 이들한테 책을 줄 때 이렇게 헌사 이렇게 쓸 때 열정적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이렇게 쓰곤 있지만 그렇지만 너무 열정이 과도하게 요구된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잡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 여행, 노래, 그다음에 직장은 일이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가 지금 박소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20대 아가씨의 머릿속을 지금 다 삶을 다 관통하고 있는 네 가지 축이 되는 거죠. 거꾸로 이제 20대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봐라 해서 다 모아놓으면 20대 젊은이들이 주로 뭐 축으로 삼는 주축으로 삶은 삶의 어떤 가지들이 나올 겁니다. 사랑과 일과 노래와 여행 이런 식의 거. 그러면 또 다른 뭐가 나올 수 있겠죠. 또 다른 것 또는 뭐 헌신도 나올 수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명감, 봉사 또 어떤 게 있겠죠? 돈벌이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이들의 이런 것들을 접해놓으면 전체적인 어떤 빅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박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여기서 할 생각들이 많은 거죠.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첫 직장에서 이 동기가 있고 그만두고 뭐 여기 다 그만두게 된 절실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또 뭔가 자기 나름의 스토리들이 있겠고 그래서 쭉쭉 펼쳐 나왔는데 지금 그 팔레트를 어떻게 펼쳐가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순간서부터 왜냐면 지금 이게 몇 주간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또 개인차도 있어서 이게 빨리 나온 사람이 있고 이게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래 걸리는 걸 못 참는 분들도 있고 빨리 나와서 더 이상 이거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이 계속 펼치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은 거죠. 쓸거리가 너무 많아서 나 이제 더 이상 그만 책 읽으려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좋겠다 하겠지만 그것 또한 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고도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읽기만 하면 팍 펼쳐나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걸 글로나 아니면 일로 막 펼쳐가는데 힘이 드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오랫동안 펼쳤다고 하는데
지금 요 과정들을 즐기는 연습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에 지금 이만한 것 했잖아요. 집에 이런 것들을 하나 백지를 갖다가 하나 전지를 갖다 달든지 아니면 이런 뭐 칠판을 갖다 하나 만들든지 해서 이거를 계속 조금씩 계속 바꿔 나가시면 돼요. 여기 작성해 나가시는 거. 그러니까 큰 조각 퍼즐을 만들듯이 이것을 계속 작성해 나간다. 그러니까 내일은 와가지고 첫눈이었는데 두 번째 눈은 언제였지? 쓸까 말까? 아이, 뭘 첫눈만 쓰면 됐지. 또는 아이, 첫눈은 좀 식상했다. 마지막 눈으로 바꿔보자. 내 인생의 마지막 눈은 언제일까? 내가 본 마지막 눈. 가능할걸요? 제가 아프리카에 간다면 내 인생 제가 본 마지막 눈이라는 걸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아프리카에서도 내가 본 첫눈이라는 글도 쓸 수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올라가서 나는 눈다운 눈을 봤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첫눈을 갖다 강조할 것이냐, 약화시킬 것이냐, 또 다르게 이것을 뭐 아예 버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조각 퍼즐처럼 생각하고 팔레트를 작성하는 재미, 그리고 하나하나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첫눈, 제가 좀 전에 킬리만자로 얘기했는데 도대체 킬리만자로에는 몇 명이 한국인들이 갔다 왔을까? 한 몇 명쯤 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1년에 한 3,000명 이상이 여기를 갖다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10명 이상. 그러니까 오늘도 킬리만자로를 넘는 한국인들은 10명 정도 있을 거라는 거죠. 최소한 5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고산병 걸려서 다시 끌려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별별 사람이 다 있을 텐데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막 펼쳐 있는데 그렇게 1년에 그 정도의 사람들이 킬리만자로 갔다 왔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갖고서 그러면 그때 그럼 찾아봐야지 검색 또는 뭐 어떤 책의 몇 쪽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에다 살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A4 용지라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책 한 권 쓰는데 한 9장 정도 붙여가면 썼다. 저는 붙일 만한 벽이 사실은 없었어요. 다 책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벽에 붙일 만한 거 없었고, 그렇다면 뭐 이런 걸 끌어내려 가지고 여기다가 일일이 막 하기도 그래서 A4 용지를 갖다 해서 접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면서 여기 만약에 킬리만자로다 그러면 킬리만자로의 눈, 해밍웨이 책에서 한번 따볼까? 인용할 대목은 없나? 해서 쭉 보다가 이 대목 좋다. 그러면 킬리만자로의 눈, 해밍웨이 하고, 또는 아예 용어를 해밍웨이니까 H에다가 킬리만자로는 뭐 K가 되나요? 그러면 HK 25쪽 이런 식으로 써놓든지, 아니면 아예 H라고 써놓고 옆에 별도의 종이를 가지고 H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글로 쭉 옮겨 놓는 거죠. 타이핑을 쳐서. 그러면 나중에 글을 쓸 때 H구나 그러면 그거 끌어다 쓰면 되는 겁니다. 미리 다 카드가 다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옆으로 계속 붙여나가서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 하나에다가 아까처럼 H 몇 참조 인용할 것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붙여놓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박선일 선생님 경우에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지금 취미도 있어요. 노래 가사를, 좋아하는 가사를 옮겨 적고 있다는 거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지금 차근차근 뭐 글쓰기 연습을 한 셈입니다. 자기 연습과 자기 취미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글쓰기에 적합하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말하자면 뭐 좋은 음식이나 뭐 음식이 뭐 그냥 밥 한 그릇 먹으면 됐지. 뭘 그렇게 좋은 무슨 맛집을 따지냐? 뷔페는 무슨 뷔페? 그냥 설렁탕 한 그릇 맛나게 먹으면 됐지. 그럼 뭐 웬만하면 다 맛있던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맛집 기행 이런 걸 쓸 자격이 없습니다. 쓰고 싶지도 사실 않아요. 그걸 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는지. 지금 헐벗고 굶주린 사람도 많은데 뭐 맛집을 왜 찾아다니나 머릿속에 사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맛집 맛있다고 하는 것들은 맛있죠. 그래서 우연히 가서 맛집을 찾으면 모르는데 굳이 따져볼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먹는 게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어떻게 그냥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먹지 못한다는 걸 뜻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다가 쌀이라도 넣어주면서 불쌍하다고 염할 때 보면 쌀이라도 넣어주는 거 아니냐? 이 세상에 먹는 것 빼면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죠. 그건 존중받아야 되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저기 맛집을 돌아다니셨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맛집 기행서 같은 거 쓰기 좋죠. 자기 취미도 되고 또 안 그래도 먹고 싶었던 거 나 책 써야 돼 이러면서 그냥 돌아다니면 뭐든지 다 내가 너무 시흥에서만 먹었어. 뭐 다른 동네도 다른 도에도 가보고 싶어. 다른 나라에도 가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다음에 그 수익의 일부를 뭐 기부한다든지 한다면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나쁘지 않고 식도락을 즐기는 분한테는 더없이 좋은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취미나 이런 것 중에서 응용할 게 뭐 없을까? 취미라고 하는 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럼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접근하셔라는 겁니다. 굳이 막 어려운데 이 나라 유학을 내가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유학을 갖다가 다시 공부하겠다. 한문 모르지만 난 할 수 있어. 한문을 지금서부터 하겠다. 정말 좋으시면 하시되 그런 지나친 사명감으로 가시다가는 중간에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좋다. 나는 왠지 서원 같은 데 들어가면 마음이 편하고 서원의 기와장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다 새롭게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있다니까요. 난 누구냐서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쓰면서 이 세상을 파악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파악하는 계기도 된다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를 진짜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난다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면 하지 마세요. 그 길이 아니에요. 다른데 굉장히 많은 갈래길들, 오솔길들, 뒷길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아닌 길로 가가지고 힘들게 해야 될 일이 없다고요. 책을 쓰면서 대학 입시를 갖다 지금 뭐 좋은 대학 가겠다고 악에 받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갑자기 막 그냥 나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벌고 이걸로 인해서 입신양명하리라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지만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글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의도적인 욕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 굉장히 좀 껄끄러운 글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글들은 본인도 힘들고 완성하기도 어렵고 만들어 봐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굳이 그러면 하려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돈 조금 더 벌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지금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 여행, 노래, 직장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축들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 다른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도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 내가 중시 여겼던 것들을 역시 기본으로 하되 내가 혹시 빠뜨린 건 없나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 생각이 펼쳐나갈수록 좋고 구체화시키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장면을 좀 볼게요. 자, 이거는 할아버지에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동 선생님 거죠? 맞죠? 왜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할아버지, 여기도 할아버지인데. 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네. 주변 사람들을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첫 번째 가지를 쳤어요. 그 사람들을 축으로 삼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 자체의 내면, 이 할아버지 당신 자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쪽을 갖다가 지금 요 부분을 다시 요 내면이죠. 그러니까 요 속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팔레트는
쓰시기 좋게 이렇게 만드셔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평면 아니에요. 평면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뺀 것뿐입니다. 이렇게 빼도 된다는 겁니다. 별지로 한 다음에 할아버지 한 다음에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별지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이거 완전 별지로 만든 거죠. 할아버지 자체로. 이건 주변적인 거고 할아버지의 외재적인 것들이고 이건 할아버지의 내재적인 것들이거든요. 할아버지 내적인 것이고 이건 할아버지 외적인 것들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쭉 빼서. 워낙 아주 최근에 올린 거라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개를 보는 순간에 요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구나 하는 걸 해서 여기다 넣었고요. 자, 이게 이제 저번주에 최선희 선생님이 내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국내 일러스트 여행이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제 글씨가 이렇습니다.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갖다 해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오늘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과제였습니다. 근데 나는 쓴다를 가지고 막 하시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댓글로 분명히 달아놨는데 댓글까지 안 읽으시나 봐요. 댓글까지도 읽어주세요.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댓글을 일일이 다 보셔요. 이제 연말 연시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도 보시면서 그동안 했던 거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유튜브에 우리 한용호 선생님 열심히 올려주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거기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황선아 선생님이 다 또 얼마나 노트 정리 잘해주세요. 거의 거조 공부하다시피 지금 호강에 겨워서 지금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쭉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데 사실 이런 걸 만드시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국내 일러스트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탐험가라고 돼 있죠. 탐험가적인 시각 매우 좋습니다 하고 제가 써놓은 거죠. 그래서 미리 매우 재미있는 매력적인 컨셉입니다. 디자이너로 여행하는 거죠. 탐닉 시리즈라고 나는 바닥에 탐닉한다, 나는 고양이에 탐닉한다 이렇게 해서 뭐뭐에 탐닉한다라는 그 시리즈를 낸 출판사가 있어요.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그중에 제일 관심 있게 읽었던 거는 나는 바닥에 탐닉한다라는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책들을 쭉 더 보게 됐는데 그게 제일 좋았어요. 바닥만 살펴본 겁니다. 그거는 건축가가 소장 건축가가 바닥이 우리는 보통 건축하면은 벽, 그 다음에 지붕, 외장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바닥만 쭉 살펴본 거예요. 바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밖에도 똑같은 바닥일까요? 이 바닥하고? 일산 호수공원에 제가 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바닥만 찍어봤습니다. 쭉. 일산 호수공원에서 찾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바닥이 한 몇 종류쯤 되실 것 같아요. 거의 한 23가지 이상 나오더라고요. 벽돌로 된데 무슨 대리석으로 된데 시멘트로 된데 또는 마사지 돌 마사지 한다고 또 돌 마사지로 만들어 놓은 바닥, 흙바닥, 풀바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져봤더니 호수공원에서만 23개 이상의 바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닥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게 그게 뭐냐? 그 바닥하고 그 공간하고의 성격이 관련돼 있다는 거죠. 너무도 당연하지만 사실은 가볍게 넘기거든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데는 이런 바닥 안 쓰겠죠. 좀 더 미끄러운 바닥을 쓰는데 그렇다고 너무 미끄러운 바닥을 쓰면 다치거든요. 그 바닥들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바닥과 공간과의 관계인데 또 한편으로 그 책이 아주 흥미를 끌었던 거는 바닥이 세워지면 벽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닥이 세워지면 바닥에 벽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닥이 서면 벽이 된다. 그런 사고는 굉장히 훌륭한 통찰을 주는 사고거든요. 프랑스에 여행을 가보면 뽕피두 센터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이렇게 다 창문으로 돼 있죠. 이렇게 보면 바깥에 사람들이 쫙 다 보이는데 바깥에 그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퐁피두 센터면은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움푹한 데에 가운데에 퐁피두 센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들어놓고 그 건물을 보게 돼 있어요. 건물을. 그리고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은 아주 널찍한 데서 바닥을 또 바닥인지 벽인지 모르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바닥이 벽으로 가고 벽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조를 보여줬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그 건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건물은 이런 외부에 이런 뭐 파이프 이런 것들을, 내부에 있는 것들을 전부 외부로 놓고 안에는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깨끗하게 만들어졌고 외부로는 다 막 파이프들이 막 나와 있는. 그러니까 건물에 보통 통상적으로는 바깥이 깨끗하고 안에는 막 파이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거꾸로 놓은 겁니다. 그것을. 근데 그런 식으로만 봤던 시각에서 바닥과 벽의 관계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 탐닉 시리즈거든요. 그 다음에 미리 아이템을 종이에 먼저 쭉 적어보세요 하고 제가 떠오르는 예들을 적었죠. 가로등 모양과 무늬. 가로등도 다 다릅니다. 언젠가 식사 자리에서 그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모내기글방의 어느 분이 시흥시의 가로등과 또 어디죠? 안산시의 가로등 모양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무늬가 좀씩 다릅니다. 철학들도 다릅니다. 또 여자들의 신발, 남자들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남자들이 보면 액세서리들을 하고 뭐 목걸이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하여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뭐 맨홀 뚜껑의 무늬들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면 쓰레기통도 다릅니다. 독일의 쓰레기통은 저게 쓰레기통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예요. 누군가가 퀴즈를 냈는데 독일 쓰레기통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철표, 그 다음에 뭐 거리의 포스터 같은 것들. 또 여기에 제가 쭉 다시 해놨죠. 일러스트라고 하는 거에서는 건축하는 오기사라고 하는 오기사의 뭐 무슨 건축여행인지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일러스트를 중심으로 한 스케치 건축여행이 있는데 여성의 시각은 아니거든요. 여성들이 보는 건 좀 달라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이 자체로 그렇게 가도 좋겠습니다. 거창한 탐험가가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탐험가들 이라는 시각으로 일러스트를 하면서 스케치북에 드로잉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여서 여기서 시흥으로 했기에 제가 일단 시흥 먼저 해보면 어떠시겠어요? 하고 제가 사례를 했죠. 시흥에서 장소 1, 장소 2, 장소 3, 장소 4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좋겠고 또 하나는 시흥에서 상황으로 보는 거죠. 놀고 싶으면 혼자 있고 싶을 때 공부하고 싶으면 몇 가지의 상황을 준 다음에 이 상황에 따라서 놀고 싶으면 어디 뭐 월거폭으로 가세요라든지 오이도 공원으로 가세요 한 다음에 거기에서 보신 것들을 쭉 스케치로 부담 없는 스케치가 좋겠죠. 그리고 뭐 포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고 시청의 공무원 분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자료 협조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나 혼자 다 할 거야 하는 생각보다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기도 도시 있는데 도시의 골목길 했는데 도쿄의 뒷골목 같은 책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으로만 가더라도 시흥의 골목길만 갖고도 스케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데는 골목은 살아있다 이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이런 매니아들 모임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가입돼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골목이 있는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골목의 어떤 매력, 골목의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광장도 필요하지만 골목도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 이런 것들 다 지금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이런 것들 한 거 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정리해 와서 저한테 주시면 오늘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릴 거고 다음 주에 주시면 그 다음 주에 드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이게 서은희 선생님 겁니다. 곶감을 가운데로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쭉 쓰셨는데 좀 이렇게라도 해서 놓으셨으면 그냥 원을 중심으로 해서 배열은 되지만 세 가지의 규칙을 배우시고도 안 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요건 좀 이따 보시고요. 제가 동그라미를 쳐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순서대로 이렇게 좀 돌아 끼리끼리 그리고 줄서 해놓으셨으면 훨씬 제가 좀 보기에 편했을 겁니다. 냅두세요. 저는 저 편한 대로 할까요?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된 다음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형정리법이라고 학생들은 말하고 저는 선생님들한테 비유적으로 팔레트라고 말하는 그 방법은 제가 글을 써보면서 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제일 편하더라 하는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아주 잘 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도 내 글씨하고 비슷한 글씨가 있네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나?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끼리끼리 줄서 해보니까 더 좋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묶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인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걸 덧붙인 거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좀 헷갈릴 수 있겠다 해서 얘기를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를 규칙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을 펼쳐나가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팔레트 작성은 각각 다 발전을 시켜야 될 몫이다 하는 겁니다. 그 팔레트가 다 똑같을 이유가 없으니까 글이 다 다르니까 저마다 좋은 것들로 자꾸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걸 보고 아주 좋습니다. 곶감을 중심으로 삶과 현실, 과거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다음에 도저히 옆에 어디 쓸 데가 없어갖고 제가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뺀 거죠. 곶감을 중심으로 지금 보니까 추억을 따지고 계세요. 아빠의 퇴직 후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시는 걸 보고 어딨지? 여긴가? 아빠 퇴직 후 이렇게 해서 초딩스러운 면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여기서 저도 아빠 퇴직 후라는 걸 하나 여기서 뽑아온 겁니다. 그리고 더 뭐가 있겠죠? 추억이. 속신이 있었습니다. 속신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죠. 뭐 하면 뭐 한다 하는 게 있었는데 어디 있죠? 속신이 제가 동그라미 친 거였을 텐데 어디 있죠, 선생님? 감나무 떨어지는 꿈을 꾸면 죽거나 뭐죠? 중병이 든다. 보는 순간 저도 뜨끔했습니다. 이 감나무 이런 꿈은 꾸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이거 아무 꿈이나 꿀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게 속신입니다. 까마귀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이런 게 속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신이라는 걸로 해서 또 다른 곶감에 대한 속신은 없나? 또 그러다 보니까 곶감 하나 주면 호랑이도 곶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진가요? 하여간 그런 거에 관한 막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확실히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백설공주인지 이게 콩쥐팥쥐 이야기인지 막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는 없나? 곶감과 연관되는 옛 이야기는 없나? 이렇게 써보는 거죠. 지금은 아침에 제가 이걸 막 보고서 막 만들 때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저도 보고 즉시하진 않고 좀 머릿속에서 생각을 담아놨다가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래서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딱 보면서 이걸 막 할 때 더 뭘 막 요 앞에서 여기서 뭔가 이거를 더 뽑아내고 싶은데 뭐지 이게 잘 안 떠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는 식으로 곶감과 민당, 지역의 어떤 스토리, 전설, 민당, 곶감과 이야기 하는 식의 축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게 자꾸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까먹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해놓으면 나중에 추가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 종이를 잊어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메모를 해놓고
이걸 또 어디서 방 안에서 찾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그런 중환자들도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생활이 단순 명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좀 잘만 하시면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효능 더 있겠죠. 종류도 꽃감의 종류가 꽤 여러 가지 있나 봐요. 또 기다림의 미덕. 그러니까 이건 어떤 미덕 이렇게 써놨는데 꽃감과 어떤 뭐 정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효능과 종류를 묶을 수도 있고 이건 지금 제가 1차로 해본 거지 다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꽃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서은희 선생님이 이걸 참조를 해서 새로 만드셔야 되겠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추억과 하고 싶은 일은 묶을 수도 있겠다. 또 기다림의 미덕 이렇게 어떤 정서적인 걸 묶을 수도 있겠고 또 속신과 이야기를 묶을 수도 있겠다. 전통, 과거, 꽃감의 과거, 지금까지 과거가 지금까지 꽃감과 관련된 과거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오는 것으로 봐서 현재 진행형으로 봐서 이야기와 속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앞으로 미래로 봐서 효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차로 해서 시간 구분을 해서 펼칠 수도 있겠죠. 효능 같은 것도. 이 부분이 앞으로 더 강화될 거다라든지 또 관련 지식들 이 부분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 별도로 뺄까? 이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요건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한 겁니다. 기타 관련 지식이라고 썼다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뭐 허균이 최초의 조선 최초의 음식 무슨 평론가라는 구절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여기 보면 허균 어딘가 있었어요. 예, 조선 최초 음식 칼럼니스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많아져서 야, 이게 뭐 기타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친 겁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괄호치고 여기에 딱 붙여서 기타라고 쓴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의 괄호는 나중에 친 거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관련 지식들을 더 찾아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리고 옆에 이건 뭐냐면 우선 육하원칙이나 세 가지 주문 이게 좀 잘못 썼네요. 한자가 좀 틀렸는데 세 가지 주문을 이렇게 해서 이걸 더 펼쳐보십시오. 앞에 이거를 좀 더 펼쳐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좀 더 많이 펼쳐보십시오. 앞서 이분들이 했던 방식대로 더 펼쳐보십시오 하고 제가 조언을 더 덧붙였죠. 지성사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림이라고 하는 그 문고본 출판사가 문고본을 내는 살림 출판사의 문고본들이 있습니다. 시공사 디스커버리 총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문고본들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이제 그 아주 짧은 책으로 짧은 분량으로 다양한 주제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근데 특히 지성사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어가 있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문고본인데 상어에 대한 여러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상어냐 하필 국감 얘기하는데 다른 데서 끌어오십시오. 유사한 성격의 다른 분야책.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애니메이션의 역사에 대해서 쓰고 싶으면 와인의 역사나 활의 역사나 다른 부분의 역사에 대한 책의 차례를 보고 응용해 오세요. 그러면 다른 분야의 것을 융합해 와서 굉장히 아주 참신한 시각을 갖다가 끌어올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쓰겠다고 해서 애니메이션 관련되는 책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빨려듭니다. 기존에 그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쌓은 분들의 시각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맨 마지막에 검토하세요. 처음서부터 그거 검토하다 보면 어쩜 내 생각하고 그렇게 똑같냐. 역시 난 천재야. 또는 난 더 쓸 게 없어. 이미 다 앞에서 다 말해버렸어. 쓸거리는 무진장 많은데 대가의 옆에서 자기도 대가인 척하거나 아니면 대가의 그늘에 묻혀서 새로운 것을 길을 못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유사한 책이어야 됩니다. 이 상어는 상어라는 제목이 상어입니다.
그럼 보면 뭐 이 안에 무슨 게 나오겠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어의 종류도 나올 테고, 뭐 상어와 인간의 삶이라든지 이런 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나오면 이 책이 좀 이상한 책이 됐거나 아니면은 증보판이 나오거나 하겠죠. 전 세계에 있는 상어의 종류, 상어가 그렇게 위험한가? 아니, 인간이 더 위험해. 전에 본 그림 떠올리시죠? 상어가 인간을 죽이는 것보다 인간이 상어를 죽이는 게 훨씬 더 많다 하는 거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건 훨씬 더더욱 많고. 그래서 이 상어를 놓고 여러 가지로 펼쳐간 그 사고의 방향들을 이 책으로 옮겨와라는 겁니다. 이 책으로. 다보탑 하면 다보탑은 어떻게 봤을까? 그걸 갖고 이쪽으로 와라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식물, 이쪽은 뭐죠? 건축물, 이쪽은 생물, 동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융합이 되고 그게 은유적인 창조적인 발상으로 된다는 겁니다. 가능한 한 다른 분야, 먼 분야에서 유사한 책들을 끌어와라는 겁니다. 책들의 차례를 보고 그 차례를 응용해서 더하고 빼고 보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들이 펼쳐진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다 웬만한 것들은 다 개척됐다. 그래서 더 이상의 새로운 사고, 영감, 어떤 착상이 잘 안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면 자기가 어떻게 갈까 고민하는데 전철이 뚫려 있으면 전철 타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 길들이 있는데도 그 길들 떠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떠올리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택시 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익숙해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것을 끌고 와라 하는 이 사례를 지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제를 그래서 꼭 해오셔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1차 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그래 하고 여기에 있는 책들의 차례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차례들을 좀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차례들이 있나. 난 이 부분 관심 없어. 그래도 보세요. 차례를 보시라는 뜻에서. 차례 없는 책도 있을 겁니다. 왜 없지? 생각도 해보시고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